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이킷런을 사용한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결국 머신러닝 모델에 있어서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정이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과정에서 인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정규화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처 스케일링과 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또는 표준화는 무엇이고 그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을 특성들을 데이터로 사용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X데이터일 거고요. X데이터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집의 평수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나이, 아파트의 연식도 있을 거고 지하철역과의 거리, 대형 마트와의 거리, 요즘에는 편세권이라고 해서 편의점이 주변에 몇 개가 있고 편의점의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를 갖는 특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데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집의 평수는 10평부터 100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아파트의 나이도 1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0.1km부터 1km, 그리고 대형 마트와의 거리도 1km에서 20km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특징도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그 각 데이터 간의 어떤 분포도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각각의 특징들이 갖고 있는 단위도 다르고 값의 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단위가 다를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표시나 예시를 보면 한 A가 자기는 180인데 B의 몸무게는 80이니까 키가 180이기 때문에 몸무게 80인 친구보다 더 건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와 몸무게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특징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위가 다를 때 그것에 대해 특징들을 동일한 유사한 특징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규화는 단위는 비슷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 친구는 90점 맞았고 10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았고 한 친구는 8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은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단위여도 이 점수가 하고 있는 분포가 다르면 그 가중치가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유사한 머신러닝이 이해하는 것은 결국 숫자들이고 숫자의 어떤 분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코딩 할 때 원핫 인코딩을 해서 레이블링 인코딩을 가중치가 없게 할 수 있도록 01, 01로 바꿔줬던 것처럼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이 단위가 다르거나 혹은 같은 단위 내에서도 점수의 분포가 다를 때 그것을 유사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피처 스케일링과 정규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변수의 값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피처 스케일링, 뭐 특징 스케일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피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징이라는 것은 피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 현장 내에서 그 도메인 내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데이터의 피처 각각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가진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각 데이터의 단위가 달라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화는 서로 다른 특징의 크기를 통일하기 위해 크기를 변환해주는 개념. 같은 단위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상의 분포가 다를 경우 정규화를 사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설명드렸고요. 정규에 대해서도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는 표준 편차 분의 그러니까 xi 데이터, 각 x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제가 준비했던 그림이 이 그림 말고 또 있는데, 네, 표준화는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뭐 점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평균 점수, 이 각 데이터에 평균 점수가 있을 거고요. 그 평균과 이 한 사람의 데이터에 간의 차이를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고 A의 0의 점수가 65점이라고 할 때 50점과 65점의 차이는 15점이죠. 그런 식으로 편차를, 그게 편차인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듯이 전체 값들의 편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좀 더 다른 것들이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쉽게 그 알고리즘, 넘파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하는 공식은 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를 표준화 해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로 변경해주는 것을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표의 표준화의 그림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규화. 정규화는 그래서 0에서 정규화를 진행하게 되면 각 변수를 모두 동일한 크기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 값을 모두 최소 0에서 최대 1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그래서 표준 편차와 정규화의 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x의 최대값에서 x의 최소값을 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것으로 x의 각 데이터에서 x 최소값을 빼고 그것을 이 값으로 나눠주는 것이 정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거 이제 영어 좀 볼 수 있겠죠. x의 최대값은 max라고 하고 x의 최소값은 min이라고 하고 그리고 i는 i번째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울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플롯은 그 데이터의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각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 평균도 뭐 0 밑에 위치해 어떤 것은 음수에 위치해 있고 평균이 어떤 것은 뭐 10대에 미쳐져 있고 어떤 것은 뭐 12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너무 다양한 경우 데이터의 어떤 가중치를 너무 어떤 것에 뭐 이런 그 좀 더 큰 값에 가중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머신러닝이 150이면 무조건 큰 데이터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규화를 한다. 어쨌든 단위가 다르거나 데이터의 어떤 분포가 다를 때 정규화를 하는데 여기서 박스 플롯을 보는 방법은 이 연주색이 평균이죠. 평균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 데이터의 범위고 그래서 데이터는 뭐 여기서 여기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 그 편차가 대략 이 정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만들었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0에서 1 사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거의 달라지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반해서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범위는 크게 완전 동일해지진 않지만 표준 편차가 거의 유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을 0에 두고 분산이 1 그래서 평균이 다 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0에 위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은 다 여기에 그러니까 분산이 어떤 1 사이에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 스케일링과 정규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 맥 스케일러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합시다. 다시 런이고 사이킨 런을 이렇게 불러와주고 프리프로세싱 임포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이킨 런 데이터셋 하고 임포트 로드 아이리스 임포트 판다스 as pd로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보기 좋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붓꽃 데이터셋을 한번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로 변수를 선언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컬럼스는 아이리스로 해서 타겟 피처 네임이 되겠죠. 피처 네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df를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평균값 하고 분산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아이리스 df min 하면은 데이터의 평균값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bar을 하면은 분산값을 쉽게 계산해 줍니다. 파이썬이. 자, 이렇게 각 평균값이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값도 매우 다르죠. 분산의 데이터들의 분산 위치도.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들의 분산을 이 박스 플롯 한 것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 박스 플롯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잘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5.8이면 5.8 이때 위치한 걸 볼 수 있고요. 3이면 여기 3, 그쵸? 연두색선이 평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점대이면은 1점 여기 때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산의 경우도 뭐 여기하고 데이터 각각의 분산 차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평균과 분산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분산의 넓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이런 복잡한 공식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표준 편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표준화를 도와주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scikit-learn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모듈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오고 우선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메서드를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줘야겠죠.
그래서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데이터 셋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it과 트랜스폼 호출해 줄 거고요. 그래서 스케일러 fit은 항상 실행해 주다죠. iris df로 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iris hold 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리고 스케일러 이제 fit 학습했으니까 이제 트랜스폼을 해서 변환을 해줘야겠죠. iris df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홀드를 불러와 보면 다음같이 데이터가 분산이 된 것을,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and addray 이게 맞을 겁니다. 로 변환되어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거고요. 보기 좋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is df인데 scaled 된 데이터셋이고 pd 데이터 프레임 하고 데이터는 아까 전에 해놓은 iris cold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columns는 동일하게 iris feature names로 써야겠죠. 그리고 iris df scaled를 보면 다음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좀 이거보단 보기 편하죠, 확실히. 그리고 이것들의 분산과 변환값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값들이 유사하게 평균 값들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도 분산은 동일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박스 플롯으로 해서 살펴보면, 시각화해보면 다음같이 이 값의 범위는 동일해지진 않았지만 값들의 표준 편차가 거의 이 처음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유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메서드는 min, max, scaler라는 함수고요. 함수를 불러올 때는 scikit-learn 그리고 프로세싱 안에 있는 임포트하고 min, max, scaler를 쓰면,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min, max, scaler를 객체를 생성해 줘야겠죠. 는 min 스케일러고, 그 다음에 min, max, 스케일러를 생성했으니까 set 변환해 줘야겠죠. 그래서 fit과 transform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을 찾았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fit과 predict 데이터를 변환할 때는 fit과 transform을 활용한다.
df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해서 아이리스 df 해주고 이거를 아이리스 콜드로 다른 콜드로 노멀라이제이션 콜드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데이터를 다시 df 데이터셋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앤 콜드로 바꿔줘야겠죠. 나머지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데이터 표준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컬럼 값을 주고 변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 표준값 값을 보면 and cold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자 평균값과 분산값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근데 데이터 값의 분포를 보게 되면 좀 더 여기서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자 보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거의 유사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은 다 1이 되었고요. 최소값은 유사하게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박스 플롯으로 시각해보면 데이터의 값이 동일하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은 조금씩 달라지죠. 자 이렇게 그 사이클런을 활용한 표준화와 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규화,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규화, 표준화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각 개별 데이터에 따라서 그 학습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모델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화로도 한번 데이터를 학습해보고 표준화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학습해봐서 어떤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그런 파라미터들, 변수들을 변경해가면서 모델 성능에 가장 맞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데이터 과학은 어떤 수학적인 센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뭐 수학적 센스, 뭐 데이터를 보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얼만큼 인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규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화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